자, 답변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국방부에서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김윤경 과장님하고 아까 중령님 발표하셨고요. 공군에서는 왜 오셨냐면 아마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민들 피해 부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질문을 하시면 아마 이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공군에 오신 두 분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와 우리 국토부 발제하신 분들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주민 대표로 사실은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모셔서 사실은 입장보다는 좀 질문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1층,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도 질문 기회를 드릴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질문지가 많이 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추려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은 좀 많이 하셨는데 요청이 들어오셔서 우리 홍병기 선생님께서 송종대 선생님이신가요? 안개에서 오셨습니다. 말씀 짧게 하고 질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개에서 온 송종대입니다. 정말 의성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중차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짧은 시간에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달달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조심하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항상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서 파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달달한 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주면서 돈도 준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가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문제, 그것은 모든 짐들이 바로 의성 국민들에게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을 새서 전국 군 비행장 지역의 사례를 제가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 찬성과 반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10분. 10분이면 좀 기니까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제가 발표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파일을 2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2층으로 가져가야 돼요. 한 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또 다른 분께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 준비할 동안에 앉아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자리 참석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의사인데 참 한 20년 개업하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줄더라고요. 저도 집이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오늘 이 자리가 설명의 자리입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찬성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 50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군의 오보를 제외한
그 나머지 후보는 대개 2개 내지 3개의 그 지자체가 다 걸쳐져 있는데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이런 단독 후보지하고 공동 후보지의 그게 뭐라 합니까 선정에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 군위 그 소보하고 의성 비안을 공동 유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군위군 사정 자체가 오보면 단독 유치로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결국은 단독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니까 지금 비안 단독으로는 용역 자체가 시간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는데 앞 추후에 이제 예비 후보지 결정된 이후에 그 저희들이 이제 의성군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비안면을 단독 유치하게 되면은 재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어제 제가 군위군 설명회 갔습니다. 어제 그 군위군 설명회에서는 군위군의 2개 후보지입니다. 한 군데는 우보면이었고 한 군데는 소보하고 비안의 그 공동 후보지였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듣기에는 조금 보니까 소보 비안이 좀 안 좋은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제 그 상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신에 어제 그 제가 카메라 찍어 왔었는데 그 검토 항목 13가지 중에서 군 보안에 관련된 1번 기존국왕 대비 동등 이상의 항공작전 운용, 2번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 및 균형적인 전력 배치, 3번 비행 기준 및 절차 및 방식 준수는 군 보안 사정 관계로 이거는 향후 그 특별한 군 당국 상황을 그 감안해서 판단한다 하는데 이 3가지 역량이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보면 우리나라는 군이 우선 아닙니까?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고향이 있어야 국민이 아니십니까?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사업정책과장 공군 대령 김윤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2개 내지 3개 지자체가 중복되는 후보지하고 단독 후보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 단계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또 다른 장단점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평가 항목이라다 선정해서 좌우되는 내용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전 부지 선정은 하나의 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때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여부가 결정이 돼요. 유치를 신청해야지만이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에 한해서만 이전 부지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신청 여부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소보 쪽하고 의성 비안이 단독으로 했을 때 재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던 과정을 놓고 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고려한 건 아니지만은 현재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 용역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적 후보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부지가.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한다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논리적으로도 좀 안 맞는 문제에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단지 저희들이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투표법상에 양계 지자체가 중복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게 지자체장끼리 의견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광역지자체장이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위 군수님과 의성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경북 도의사님께서 나중에 해결하시면은 잘 되시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그 평가 항목 13개 항목 중에서 군 작전성 관련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3개 항목을 평가를 해가지고 최초 용역사에서는 국방부에 8개 후보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8개 후보지를 가지고 공군에서 말씀하신 3개 항목 위주로 해서 작전성 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철한 결과 3개 후보지 고령, 우곡, 김천, 아포, 의성, 전곡이 작전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5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 후보지는 군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지를 가든지 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후보지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다 됐나요? 자, 답변하시는 분도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이 자리를 약간 옆으로 무대 옆으로 잠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조명을 좀 꺼주십시오. 잠깐. 예.
자, 네. 그리고 발표자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 최대한 좀 시간을 압축해서 좀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2 군공항 이전 의성의 희망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출발점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밀양이나 가덕도 두 곳으로 최종 후보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6월 21일 날 발표가 났고요. 이렇게 영남 민심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구 군공항 이전을 전격 지시합니다. 여기서 전격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구시장이 국방부에 먼저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7월 11일 날 대통령의 전격 발표 이후에 7월 12일 날 대구시장이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심 달래기로 지시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이런 수많은 이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지역신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측이 가장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한강과 인천을 연결하는 운하 사업을 2009년도에 2조 2,500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경제 효과, 고용의 효과, 관광과 레저로 지역의 활성화가 있다고 예측 조사를 하고 공사를 2조 2천여억을 들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현재 KDI 이것은 뭐냐면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1년 동안 6만 2천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176개가 지금 컨테이너가 이 경인 운하를 통해서 됐고요. 실질적으로 3개가 운해요. 3개. 예측이 6만 2천 개인데 그 아라뱃길을 통해서 3개만 컨테이너가 왔다 갔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측 자료가 실질적인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그리고 용인 전철 사업이라고 18만을 예측했는데 현재 3만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지금 300억의 적자를 매년 예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전라도 영암 F1 경기 7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경주 경기입니다. 7회에 1112억이 흑자 난다고 했는데 4번 하니까 1900억이 적자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 닫았습니다.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군공항 지역의 피해 사례를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구 불로동에서 4년간 살았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전화통화, 전투기가 뜰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건강 피해, 청력 저하, 혈압 상승, 우울증, 가행 행동 장애, 충동 조절이 안 된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고 재산 피해, 개발 제한 및 소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하락합니다. 농축산업 피해, 정주 인구의 감소는 뭐냐면 소음의 피해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감소되고 젊은 인구가 자꾸 떠난답니다. 그래서 힘없는 노인들만 군 비행장 주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학습권 피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비안에 기숙형 학교를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전투기가 뜨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갈등, 찬반 이전 요구 시 피해 보상 요구가 끊임없이 군공항 전투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변 지역에 전투기가 추락해서 안전의 위협을 항상 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냉정한 판단을 지금 해야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도 2번 백지화가 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안 하고 돈까지 얹어서 주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대와 효과에 대한 예측은 가득한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최근 유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청문회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피해를 숨기고 있어요.
제가 좀 국회했다면 이걸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국방부와 대구시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우리 의성군이 자체적인 정보와 판단의 근거로 이 지금 공항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국방부가 양여한 종전부지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못했을 때 그 손해는 누구의 몫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항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방부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대구에 있는 그 공항 부지를 우리에게 잉여한단 말이죠. 준단 말이죠. 거기서 개발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 이 예산을 이제 충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개발에 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담감을 과연 누가 안느냐는 거죠. 이런 군 전투 비행장은 국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그 부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투자된 건설 비용이나 이 비용을 우리가 환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손해가 봤을 때 이 부담감을 누가 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무리 다 돼가나요? 네네. 1분만 하면 됩니다. 이익의 분배가 의성 군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일부에 집중되는가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 모든 짐을 떠안을 수 있다. 이후의 절차는 객관적인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군공항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누가 데모합니까? 젊은 사람 없어요. 힘없고 노인분들이 지금 남아서 전투기 이전을 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남아서 힘없이 떠날 수 없었어. 보상받을 수 없었어. 그 개발의 이익을 받지 못했어. 남아있는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나와서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전투기 공항 지역의 현실이다. 바로 이후의 의성의 미래가 바로 현재 전투기 공항 지역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입장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는 분들 입장 좀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지하고 이게 보면은 K2 전투기 공항 의성 이전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자료에 보면은 소음 문제가 아무래도 좀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투비행장 주변의 소음은 104dB로 가축 피해 소음 기준인 60dB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공면 송내리의 최기철 선생님께서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20dB은 자동차 경적 소리, 그러니까 자동차 경적 소리는 한 100dB 정도 되는데 120dB는 보다 큰 소음 공해이고 소음으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에 지장이 많아서 지방을 떠나고 있는데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성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투 비행기 아마 지금 K2 비행장에는 F-15K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전투기의 소음과 관련되어서 먼저 제가 공군에게 좀 속 시원한 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는 보니까 수면장애, 청력장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군 항공기와 관련되는 소음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군의 소음연료 담당 최성규 사무관입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 장애나 이런 걸 지휘를 하셨는데 영향 자체가 피실험자에 대한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하는 식의 그런 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면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군용 비행장 피해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실은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싸우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 전술 항공 기지가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 그 전혀 지원이나 대책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의 요지는 새롭게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지금 공항처럼 계속 시끄러운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걸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요, 국방부에서 하시던가요? 그 똑같이 시끄러우면 이전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구 공항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지만 소음 문제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절감입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는 분명히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소음의 피해가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부지를 많이 사고 하는 이유도 지금보다도 2.3배 정도가 높습니다. 현재 대구 기지가 203만 평인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가 463만 평이고 아까 영역사에서 부지를 설정을 할 때 인구가 적게 사는 쪽, 인구가 그러니까 5,000세대 이상이 주변 75에클이라 그러면 75에클 5,000세대 이상이 사는 부지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의성 비안 쪽 후보지에는 아까 브리핑 자리에서 세대 정도 사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협조에서 이주를 한다든가 또는 요구하시는 대로 방음시설이라든가 방음장치를 해서 무정의 소음 피해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 아직 그 말씀 한 번도 못 하신 분인데 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소음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치고 대구에 있는 K2 공군 기지가 우리 의성 지역으로 와서 조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성군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한 그런 실정에 처했으면 모두가 좋게 여기지 않는 공항을 우리 의성 지역에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로 다 떠나고 노령 인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2위고 앞으로 사라지게 될 그러니까 30년 내에 사라지게 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우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뭐가 다급한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질문에 다급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의성군이 가져올 커다란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음 고통을 견디면서 그 차원을 넘어서 더 큰 변화와 발전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찬성하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뭐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직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앞에 부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조금만 우리 의성군 비안면 일대가 대구 통합공항이 유치되었을 때 유치 이전 부지가 되었을 때 당연히 소음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지원 계획을 세울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다수를 참여시켜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시설이나 원하는 좋은 방안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좋은 지원 사업 계획이 수립될 것을 요청하는데, 아까 보여진 것 외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수용을 해 주실 건지 질문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에서는 줄곧 온갖 방송사나 신문사를 동원해서 대구에서 민간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연일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지가 가까우면은 당연히 땅값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K2가 오기 때문에 K2뿐 아니고 민항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 군 작전 운용 적합성을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그렇게 할게요. 예. 질문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군이나 국토부에서는 대구에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 가까운 이웃 후보지가 산악지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항 운용 그 적합성을 보면 우리 안개평야 일대, 비안면 일대에 매우 좋은 공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넣어서 추진해 나가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저는 안개면 예. 토메리에 살고 있는 공항유치추진위원회 소속 차교라는 사람입니다. 자, 대구시에서 이제 답변해 주시고. 주민등록 좀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말씀하시면 분위기 집중도가 흐려지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이제 답변하십시오. 예. 그 먼저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공항 이전법에 보면 법상에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공고도 내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랑 또 협의를 하고, 또 그런 지원 계획이 만들어지면 지원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고 기재부 장관, 그리고 해당 이전 그 후보지에 지자체 장님들도 다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지원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국방부에서 현재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구공항이 설명하신 대로 한 2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전하는 신공항은 한 460만 평 정도 됩니다. 한 공항 부지가 한 350만 평 정도 되고 소음 완충 구역이 한 1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현재 K2 대구공항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렇게 넓게 부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분명히 소음은 있습니다. 분명히 소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저희들이 지원사업계획에 이전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소음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재산 피해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대구하고 경북의 시군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대구 현재 K2 군공항을 아마 안 가보신 분은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K2 군공항이 대구 시청으로부터 한 5km 이내에 있고 동대구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있습니다. 정말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웨크라는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 수가 거의 한 24만 명,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고도 제한을 위해서 피해보는 재산권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음 피해가 대구 같은 경우는 한 24만 명, 30만 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비안과 소보 같은 경우는 75웨클에 있는 가구 수가 한 1,700세대인데요. 경북의 한 가구당 인구수가 한 1.2명, 1.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아마 소음 피해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 숫자가 저희들이 그게 3,000명이 적다란 말씀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 형량을 해야 될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권 피해는 지금 비행안전구역을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할주로로부터 한 3km 이내 그러니까 할주로 그러니까 본부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45m 그러니까 한 15층까지는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km 이상이 벗어나게 되면 그 이상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보하고 비안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한 아마 용역사에서 봤을 때 한 10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좀 평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는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군공항 이전법의 기부대 양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신공항을 먼저 짓습니다. 그 신공항을 다 짓고 국가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국방부에다가 기부를 하면 우리 대구시는 국가로부터 지금 K2 부지를 양려를 받아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은 의성군이나 경북도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대구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업비가 안 나왔을 때 우리 의성군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통합공항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전격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6월 21일 날 밀양 신공항, 그러니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된 것이 대구공항을 존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공항이 존치를 하게 되면 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할주로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려 사업으로 그 부지를 팔아야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존치를 하게 되면 활주로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이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를 아마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7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통합 이전을 지시를 하셨고 그렇게 돼서 통합 이전이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서 제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대구공항이 존치를 하게 되니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저희 대구시에서는 이전 건의서를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합 이전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 건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건의서는 2014년도에 건의서가 기제출이 되었고요. 수정 내용들을 계속 저희들이 향후에 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질문도 많이 안 나왔고 그죠? 지금 군공항, 일반공항도 주민 지원에 관해서 질문이 많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네 분이 질문 한 개씩 정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또 질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비안면에 살고 있는 홍병기입니다. 대구시와 군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군사 공군 기지를 옮기는데 지금 군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천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도 민항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항군도로 올치고
의성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항기는 우리가 김해공항으로 그쪽으로 3천억 줘가지고 그쪽으로 붙이세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서울도 1시간만 갑니다. 앞으로 전철이 내가지고 이러면은 김해공항까지 1시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우리 의성의 조용한 곳에 그걸 위치하려고 합니까?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그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K2 공항은 예천으로 보내세요. 예천 사람들까지 다 이항지 한 대 들어오나 두 대 들어오나 똑같다. 자,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국방부 이제 답.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답변을 한몫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니 좀 이따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회 또 드릴게요. 대구시에서 예. 대구시에서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대구시에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그 돈 3천억 때문에 말입니다. 그 2,424만 명 대구 시민은 중용하고 우리 의성군 3,000명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개돼지다. 이런 정도로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고요. 3천억 그거 안 됩니다. 줄라면 한 3조 정도 주세요. 3조를 줘가지고 그 정부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그 돈 많은 거 전부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3조를 주세요. 3조를 주면은 저도 반대해서 바로 찬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예, 이따 이따 또 다시 기회 기회를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간단하게 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국방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기지와 통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군 비행장이 12개 있습니다. 12개가 위치에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위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현재 12개도 현재 공군이 전력 운영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족합니다. 유사시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항을 통합한다는 이런 문제는 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 대구기지가 K2가 이제 대구에 위치하면서 맡고 있는 임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승인을 해줄 때 경북 지역 내로 이전을 하게 되게 되면 작전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북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을 시키는 것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 3조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소음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군공항 이전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군공항 이전 사업이 우리 대구, 수원, 광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심에 있는 군공항이 도시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보장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한 소음 피해 배상, 이 국가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국가적인 재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군공항 이전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통합공항이지만 군공항과 민공공항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50대 50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공항이 인적, 물적, 공간적으로 90% 이상이고 민간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적, 공간, 그 다음 비행기에 뜨는 횟수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이 통합공항이 차지하는 군공항 대 민간공항의 정확한 비율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합공항이라 하니까 최소한 50대 50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두 번째 또 중요한 문제는 활주로의 길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공항은 2.7km인데 이 활주로 길이가 왜 중요하냐면 3.2km가 넘어야 이것이 먼 거리에까지 큰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km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공항의 확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비율과 활주로의 길이. 자, 지금 현재 대우공항 그 하루에 그 군용 항공기 이착륙 횟수하고 그 민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토부 모릅니까? 대구시는요? 통계 자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제가 일 단위보다 지금 국내선 같은 경우에 대구공항 국내선입니다. 인천공항하고 제주에 시항하고 있는 편수가 1일 국내선이 35편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선이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서 12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 168편이 운항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정기선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국제선 같은 경우는 부정기선, 그러니까 전세기가 있습니다. 전세기가 또 제가 정확한 그거는 계절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횟수뿐만 아니라 인적이 아까 최소한 10배 이상의 차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가 200여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600여 명으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부대 요원이 6,000명, 민간이 600명이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군 공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민간 공항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는 정확한 비율을 알고 싶다. 지금 그 민간 공항은 사실은 국방부가 보유한 군 공항에 사실은 도구살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공항은 굉장히 소규모고 10% 이하의 비율이다는 저는 95대 5로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은 상시 주둔 병력들이 주둔하는 공항이고, 민간 공항은 유동은 인구가 많은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 기지에서 뭐 말씀하신 200명이 지원하는 사람은 군공항 유지를, 민간공항 유지를 해서 상시 주둔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 국토부 자료놨지만 총계 16년도 작년 같은 경우 253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뭐 객관적으로 현재 몇 명 주둔하느냐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253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적지는 않을 것이고,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몇 %다 이런 거는 내기에는 데이터 내기에는 좀 어려워서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나중에라도 조금 이거 계산을 하셔서 좀 이렇게 군청이든 답변하신 분들한테 좀 제 질문하신 분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한테 제가 질문 기회 드릴게요. 예, 좀 이따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대구시에 먼저 묻겠습니다. 요새 뭐 신문이나 제가 이제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께 상당수께서는 벌써 후보를 끝났다, 끝났다, 대구시에서 밀어줬다. 그 실제로 대구시에 밀고 있습니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군위에서도 분명히 어제도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던데 대답 안 하셨는데 저는 오늘 기필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향후 예비 이전 후보지하고 최종 후보지 시기를 이제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고향의 우리 의성 국민들이 다 고향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자꾸 이렇게 오래 끄시면은 우리의 국민들 마음 촉한 손사람들 마음 다 상합니다. 여기 찬성에 계시는 분들 제 환자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병원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뭔 죄를 짓습니까? 단지 고향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식의 차이점인데 그런 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국방부에서 언제까지 예비 후보지 결정하겠다, 최종 후보지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는 자체 내에서 의견 수렴하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기를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부에서 답변 좀. 네, 제가 다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5개 후보지는 군으로 봤을 때는 다 작전이 가능하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시기에 대해서 아까 어제도 국무위에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법상의 절차법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절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협의 과정이 협의가 잘 돼서 빨리 끝나게 되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뭐 말씀드렸죠. 어딘가에 숫자가 한번 언급이 되게 되면은 그 기간을 못 지키게 될 경우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5개 지자체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 과정에 특별한 의견이 이의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없으면은 가능한 빨리 최단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1월인데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뭐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빠른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에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대구시에 질문했는 거 예. 그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대구시에 답변하세요. 대구시에서는 후보면을 뭐 민다. 저기 군의의 후보를 민다. 예, 아닌 땡 불뚝에 예. 연기 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당연한 건 중립장 아니십니까? 저도 대구 살다 왔고 이제 대구 살다 오신 분 많고 저도 지금 지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 분인데 오늘 꼭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아까 국방부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사실은 뭐 대구시가 어느 지자체를 밀든 말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질문 좀 짧게 하시고 제가 방청석으로 질문을 좀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옹겨올 신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3,800m급으로 해서 김해공항은 활주로를 아무리 틀어도 대형기가 뜰 수 있는 그런 활주로 길이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옹겨올 신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3,800m 충분히 해서 A380 정도 되는 그런 대형 민간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474만 평 지금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인천공항에 버금갈 정도로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과 좀 더 붙여서 지금 질문지에 김도희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중소도시 지자체별로 공항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활성화되었다는 공항이 없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하고 좀 이어가지고. 예, 국토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주로 부분은 지금 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민항시설로는 저희가 터미널이나 항공기 계류장, 주차장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질문지에서 말씀해 주셨던 중소도시별의 공항에 따른 이용 현황인데 사실 저희 지방공항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 항공기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항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용 패턴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항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 대구시가 아마 사업 시행자니까 돈이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잠깐만 기회 드릴게요. 예. 답변 좀 하세요.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공항 같은 경우에 현재 국방부에서 소유를 제기한 것은 2,750m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8월 11일 날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합동 TF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공항도 이전을 하고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구공항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 2023년
신공항이 개항을 하는 시점에 대구 경북의 항공 수요를 반영을 해서 짓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현재 대구공항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터미널 기준으로 한 375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개항 당시에 항공 수요를 반영을 해서 지금보다는 부지 면적으로 봐서는 한 2배 이상, 2배 정도 하고, 그 이후에도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장 가능성을 갖고 대구공항을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이 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활주로 부분은 지금 공군에서 국방부와 우리 대구시 또 공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활주로를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하는 공항이 우리 대구 경북의 어떤 관문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든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국방부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사회자님, 예. 그 사회를 공정하게 하셔야 되죠. 저도 2분의 기회를 주셔야 돼요. 딴 사람들 2분 다 했는데 난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예, 좀 이따가 드릴게요. 아니, 일단 지금, 방청객. 지금 내가 이제 보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국방부에 하고 공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6,400명 주둔 군인들이 6,4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항에서 한 60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어성군으로 퇴거를 합니까? 그거를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어성에서 와가 살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저도 군대를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군대가 저게 주소 옮기 두고 간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어성군에서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를 해줄 것이다. 이 군법을 어기면서 조달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군부대에서 우리 물건을 사갈 수 있는지 그거를 또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너무 많은 예, 그래 저는 간단하게 하잖아요. 한 가지만. 아까 우리 맨 끝에 앉아 있는 분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비행장을 유치를 한다는데, 절박할수록 빨리 먹으면 은치입니다. 우리 김유신 장군이 우물가에 물을 떠돌게 했을 적에 거기에 버들잎을 하나 한 줌 불러줬어요. 빨리 먹으면 찬물 먹고 은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성 국민들도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지금 4시입니다. 벌써 2시간 동안 뒤에 서가 계신 분도 있는데요. 예. 답변을 받고 방청석으로 질문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신 그 6,400명에 대해서 다 이사 오느냐? 제가 이 공항이 지어지면 10년 뒤 정도 지어질 것 같은데, 그때의 6,400명이 어떤 분이 사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신공항이 지어지고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문화환경시설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쉽게 또 달리 말하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들어서고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신혼부부들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신공항이 갈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군 내에 관사를 유지를 하는 걸, 그 펜스 내에 관사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신공항을 가게 되면은 밖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지시설과 마찬가지 군 주거시설을 인접 인구가 좀 많이 있는 읍단이라는 소도시 정도 주변에 같이 만들어서 이 지역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문화시설이나 주거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 뭐 이렇게 조달청은 이제 옛날 개념이고요. 조달청 뭐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근 지역과 같이 해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영도 같은 경우에 병영도 해병들 같은 경우는 병영도에서 나오는 쌀로만 전부 다 그 병사들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의 절차가 되어 있고 군에서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인근 쌀이라든가 먹는 이런 구입하는 거는 가능한 해당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한다든가 수협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제 앉아가지고 좀 지루하실 텐데요. 또 이렇게 한 개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의성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마늘이죠. 대한민국 마늘 중에 최고가 어디입니까? 의성 마늘이죠. 자, 제가 의성 마늘 하면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딱 세워서 최고다 한번 해주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엄지손가락. 두 손 내는 분도 있네요. 이야, 역시 의성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손 다 내주십시오. 자, 힘차게 최고다 해주세요. 자, 의성 마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성 마늘! 예, 최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요.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그게 낫겠죠? 자,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피켓을 두고 앞에 많이 계신데요. 자, 질문하실 분, 지금까지 안 나온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예, 반대하시는 분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찬성하시는 분 중에 질문하실 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이 선생님이 먼저 드셔서 이쪽에 예 나오십시오. 예. 자기 소개하고 예 말씀하시고 어디 사시는지랑 성함을 말씀하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금성에 사는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모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많이 와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공부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중복 질문도 될 수 있는데 추가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음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이게 군공항이 기피 시설이 되는 게 소음입니다. 소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가. 예.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분이 소음에 대한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래야 답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싶어가지고 대구 공항의 지역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소음 피해에 대한 그런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지 그 연구 조사 결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좀 제시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답변은 국방부나 공군에서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소음 피해 조사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소음 피해 관련해서 법원에서 소음 소송을 통한 감정에 의한 그 소음 소송 감정 보고서에 의해서 소음 피해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그 갈등 관리 이런 취지로 해서 그 소음 피해에 관련된 그 영향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 관련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 직접은 어려우실 거니까 의성군청에다가 제출하시면 원하시는 분은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가능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또 아까 한 분 또 질문하실 분, 예, 마이크 옆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성 제일 서쪽에 있는 단밀에서 왔습니다.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성 반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정말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찬성 반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공항이 왔을 때 어떤 점이 우리 미래 세대 10년, 20년, 100년 후에 좋아질 것인지 지금부터 어렵고 나빠질 것인지를 오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국방부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연 법 내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부대 양해 방식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금 10원 하나 안 쓰려 합니까? 말이 됩니까? 대구에서 몇 조 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군공항과 민공항은 엄격히 말하면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완전한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를 뭉쳐서 간다? 무조건 국가 100년을 봐야 됩니다. 의성 100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 왔을 때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의성은 전부. 그런데 민간이든 군공항이든 오는 분들은 다 농민들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이고 공항 전문가들입니다.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그러면 의성 경제가 의성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들 농사를 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의성 국민들 여러분, 앞으로 의성이 이런 공항에 들어오는 의성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지, 그게 질문입니다. 군수님이 참 큰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과연 의성의 비전을 농업으로 갈 것인지 공항도시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국민한테 알려주시고요. 국방부에 한마디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불완전한데 계속 이 법을 내용을 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토부와 국방부에 묻고 싶고요. 대구시는 묻겠습니다. 현재 그 대구공항 주변에 소원에서 상당히 많은 그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 내역을 의성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크게 보상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이 13년 4월 6일 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13년 10월 시행이 되면서 시행령이 나왔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17대, 18대, 19대까지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발의한 법이 아니고 의원 입법입니다.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공동 발의해서 통합된 법인데, 어떠한 법이 되든 완벽한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말했었냐면은,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이 지금 대구공항 이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이런 이제 기부대 양이라든가 어떤 단수 조항이 달려 있지 않을 경우에 되면은 전국에 있는 16개 군공항 전술항공작전기지 외에 헬기 비행장, 지원작전 항공기지 모든 기지 다 옮겨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국군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방어 장치로 했던 거는 그거를 이전을 요구한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대 양료로 이렇게 사업을 바꿔놨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국비를 한 번도 지원하지 않고 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한 이 사업이 3개 기지, 대구, 수원, 광주 기지를 합치면 20조입니다. 국방비 1년 쓰는 국방비에 대다수를 이전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되는데, 마찬가지 16개 기지 전부 다 들고 나오게 되면은 국가 예산 전부를 동원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사업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는 지원사업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고,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관련된 차관, 다음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정부지단체장들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지원계획 수립할 때는 기존에 있는 어떤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계획 자체를 좀 변경을 한다든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다르게 이전 사업과 다른 차원에서 한번 또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군위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대구시에서는 3천억 뭐 지원한다 그러고 국방부에서는 지금 소음 완충 지역을 한 110만 평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점 몇백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금도 좀 작은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전한다면 그 다음에 완충 지역도 소음을 최소화하는데 사실상 저도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성에도 왔기 때문에 의성 국민들의 뜻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답변을 오늘 오신 국방부 관계자 또 국토부 관계자 대구시 관계자한테 뜻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지원금 3천억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계세요. 소음 완충 지역 지금보다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잠깐만. 예. 예, 앉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금 4시 10분 넘었는데요. 우리 민간 대표로 오신 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한 번씩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시간을 보고 다시 한번 드리든지 마치든지 하겠습니다. 예. 뭐 안 잊어버렸습니까? 네, 이번엔 네 번째 할까요? 예. 아까 그 국방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400명 그 현재 군인들이 와가 있고 가족들을 포함한 10,000명이나 있는데 요즘 군인들 젊은 사람들은 그 군인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 농촌에 가고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일학시설을 해놔도 여기에 가 있고 저 대구로 가고 그럽니다.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는 당신네들이 용병 본 그것만 떨어지고 자동차 바퀴 딱 하는 거 그것만 군진만 우리하게 한다고 우리 반대 측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만 존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용산 기지가 그 미군들이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 미군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잘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만들어 갖다 부어가지고 못 쓰는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국방부에서도 저는 이게 그 안에 치해법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민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위락시설을 다 해놔놓고 주민들이 여기에 다 살고 우리 여성군의 세수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달콤한 것으로 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공군 대령입니다. 현재 제가 군사관학교 생활을 포함해서 32년을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32년 동안 이사를 18번 했습니다. 18번 했고 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대위 소령들 마찬가지 이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주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하면서 어떤 그 토지 오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지자체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펜스 내에서 이루어진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요새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오픈되게 돼 있고 저희들도 향후에 부대를 운영하며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숨긴다든가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간다 막 구호로서 붙이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군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확인 제가 하고요. 제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비율을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95%는 군공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5%가 오는 겁니다. 민간공항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궁금한 거는요. 주민 투표에 절대적 강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참고용이냐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주민 투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말씀하신 95% 군이고 5%라는 건 단순하게 면적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군하고 민이 활주로하고 주기장, 계류장은 같이 씁니다. 그런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은 좀 달라진 수치가 나올 것 같고 현재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공군에서 받은 자료인데 대구 현재 K2 기지 1일 항공 운항 편수가 민항 같은 경우는 1일 55에서 60편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군용기도 마찬가지 50에서 60여 편 정도 운영이 됩니다. 대등하게 운영이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 마찬가지 8조 2항 3항 4항에 명시가 됐습니다. 주민투표는 국방부 장관이 지역 지자체장에게 요구를 하면은 지자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법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프로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 이런 건 없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서 이전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여기 의성군 수님께 많은 권한이 있고 의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주민 투표를 해서 네. 어떤 지역이 뭐 찬성이 나오든 반대를 하든 나와서 군수님이 국방부에 그 유치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 의사를 표명을 해야지만이 유치 의사를 표명한 후보지 중에서 그러니까 후보지를 관할 지자체 있는 지자체 중에서 유치 선정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선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신청하는 근거는 그 지방 주민 투표가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제가 의문 지점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했을 때 그 주민 투표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마지막으로 국토부하고 대구시에 동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확장성 문제입니다. 확장성. 지금 뭐 새로 들어온 신공항이 대구에서는 영남권 관문공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도 틀립니다. 우리 의성 서울시 면적이 딱 2배입니다. 그리고 남한에 정중간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인천공항보다 더 큰 민간공항을 유치하여 실제로 보면 경기도 남부부터 해가지고 충청권, 강원권 전부까지 다 올 수 있는 그 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확장성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항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지역과의 이런 항공 수요의 이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역 전체적으로 공항의 역할이나 기존 공항과의 영향 등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항공 수요 조사를 올해 착수를 해서 할 계획이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분들도 항공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런 항공 수요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실제 지금 이제 후보지에 대해서 얼만큼의 항공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터미널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데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께 질문하겠습니다. 반쪽짜리 공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좋은 온전한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좋은 공항을 만들지 대구 경북 신공항 유치 희망 신청 지역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군위와 의성군이 가장 유치 의사가 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지도 군위와 의성군 중에서 아마 선정될 거라고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보면을 여러 번 가본 결과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설령 474만 평을 공항부지로 다 평지로 만들더라도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300~400m의 높은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천후 공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아주 위험한 공항이 될 수밖에 없어서 회항률이나 결항률이 보통 공항의 한 3배 이상으로 된 특수공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어성군 비안면 일대 안개평야를 끼고 있는 이곳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완벽한 공항이냐 아니면 반쪽짜리 특수공항을 만들 계획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군본부 비행환경평가 담당 최선영 중령입니다. 저희 공군에서는 그 영역사에서 제시한 8개의 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한 결과로 5개 기지는 5개 예비 이전 후보지 같은 경우는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공항이 아니고 현재 대구공항하고 똑같은 동일한 공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예, 군수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입장 표현 좀 하고.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인데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50분 지난 것 같습니다. 2층도 그렇고 지금 1층에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국방부나 또 의성군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뭐 자료 받으시기로 한 거 있죠? 그거 잊지 말고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국방부나 또 의성군에 전달하셔서 답변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뭐 말씀 좀 하시고 마무리 인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에는 걱정, 또 한편에는 미래 희망, 이렇게 다 섞여서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국방부, 공군, 또 국토부, 대구시 이렇게 모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도 찬성 반대 다 공의 의성을 걱정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의성은 농업군인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오랜 동안 농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의성군은 전체 1175평방킬로미터로서 여러 가지 전국에서 특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서부에는 쌀을 비롯해서 물론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산물도 있고 축산도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주로 과수를 합니다. 비안도 과수도 있고, 물론 평야지대입니다. 과수도 있고 또 축산도 있고 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또 굉장히 이제 그 교통도 이렇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농업은 우리가 전체 면적 중에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볼 때 비안의 이제 면적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가서 주신 중에 뭐 상당 부분은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 설명 중에 나왔었지만 예비 후보지, 이전 후보지하고 이전 후보지하고 이전 부지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원 계획과 또 주민 투표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전 후보지로서 지정돼서 보다 더 상세한 정보와 보다 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음 또는 이전 효과,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해서 우리가 의성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기회조차 받지 않고 우리가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리 군의 의성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어차피 지자체장은 정해서 방향을 가야 되니까, 회장님 그거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 오늘 많은 질문 또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면서 해소하고, 그리고 최종 주민투표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하고 있잖아요. 내종의 질문은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려서 주민투표 때 여러분들 정확한 그러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감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분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했어.